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야. 그 이상민이가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막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까지 했잖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죠. 범죄가. 범죄 깔끔해요.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상민을 통해서 지시 전파까지도 됐거든요. 네. 그거 잠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짧게 보면 돼요. 그리고 윤석열에게 직접 받는 장면도 CCTV에 또 담겨져 있어. 거짓말했었는데. 아니 그 CCTV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막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단전단수 지시한 거야. 요게. 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CCTV. 내란 당일 윤석열이가 저 있지. 왼쪽에. 왼쪽에 이상민이 만났지. 충암. 네. 저 전화하지 저렇게. 야 전화해갖고 야 단전단수 지시하면 돼. 너는 일 편해 임마 새끼야.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힘들어. 조지호 같은 애들은 할 일 많아 임마. 알았지? 넌 내 후배라서 내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충암고 후배. 네. 충암고 후배. 예. 이렇게 이제 됐죠. 네. 1심은 징역 7년 선고했었습니다. 징역 7년. 징역 7년. 예. 근데 어제 이제 2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1심하고 판단이 다 같았어. 다 같았어. 그런데 1심보다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 판사가. 그래서 9년은 좀 더 살아라. 2년 전세에 연장한다 생각하고 2년 더해서 9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에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네, 9년. 항소심에서 9년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의 언어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1심 자체가 지나치게 가벼웠고요. 과경했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판단은 증거도 명백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대로 유지돼서 결국은 내란의 불법성이 더 확고하게 조금 더 다져졌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네. 제가 양형 사유를 좀 본 저의 이제 생각은 좀 덤덤하다. 양형 사유가. 그리고 꼭 들어갔으면 하는 사유들이 좀 양형 사유 중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 내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3일 날 그때 내란의 어떤 범죄 사실 그거에만 이렇게 딱 잘라서 한정해서 봤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사람은 뭐 제가 과거에 같은 로펌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람은 빼고 네.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사실 자체만 보면 이 과거에 그 중앙고 후배이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근으로 했을 테고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내란 직후까지 행안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네. 그 윤석열이 결국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내란의 12.3 불법 개혁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것인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제지라든가 의견들을 하지 않고 당일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그 참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란을 중대하게 뭐 처벌해야 된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좀 덤덤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형 자체가 과연 고위공직자들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꿈꾸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종을 내릴 만한 형량인지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15년 구형인데요. 그 한참 전에 그 12월 3일보다 한참 전에 그 충암고 라인들 그 관사에 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저기 저 방첩사 모여가지고 동문회 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했었잖아요. 얼마나 죄질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첨언하자면 양형 사유 또 이제 판단 과정을 설치하는 게 전체 판결문을 우리가 못 봐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런 얘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꼭 담았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단전단수에 관한 계엄령에 관한 문건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네, 그냥 그 책상에 슬쩍 이렇게 봤어. 보니까 어. 저기 있더라. 그렇지, 그 위증이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고위공직자의 특히 이제 계엄과 관련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일 어이없는 거짓말한 것도 꼽아보라고 하면 최상목이가 종이 접힌 채로 받았다는 그거 진짜, 거하고 아유. 이상민이가 저렇게 넘겨서 봤다라는 거 이 두 부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불리한 그 양형 사유로 봐야 된다. 이 점이 좀 있었으면 국민들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있었어. 네. 그 얘기 그 짚었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요걸 그럼 마침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나갔고 거짓말을 했거든. 네. 그 거짓말 한 거 일단 영상 잠깐 좀 볼까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뭐 CCTV가 뭐 있잖아. 네. CCTV 잠깐 좀 볼까요? 줘봐, 둘이서. 아유, 덕수 형, 우리 요거 조금만 우리 참으면 우리 세상 오잖아. 형 줘봐요. 형은 뭐 지시 받았어? 아이고, 형. 뭘 잘 잠가라 그 전기랑 상민아 너. 덕수 형, 나 봐봐. 나는 요거만 하면 된다니까. 나도 요거 안주머니에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요거. 덕수 형, 아이고. 잘해보자. 네,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왔어요. 네. 그 지시한 거 다 인정받았어. 이것과 관련해 갖고 2심 판사가 이 거짓말한 거 이것 때문에 너는 조금 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거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또 인정. 적극적으로 유증했다고 예. 싶은 거. 그렇게 양형 사유를 기재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형량으로 연결되었는지는 그거는 의문입니다. 몰라요. 예, 그건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상민은 거의 그냥 9년으로 확정된다고 보면 되나요? 대법에 가죠. 네, 대법에서 이 양형구당 사유는 양형-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형은 못 돼서요. 건드려요 대법원.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양형은 그대로 유지될 테고요. 네. 유무죄 판단도 말씀하신 대로 좀 깔끔하고 너무 깔끔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될 건 없고 다만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 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쿠데타의 가장 중요 과제이고 필연적인 수순처럼 언론 방송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정부하는 거. 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국 금지시키고 교도소, 구치소, 수용시설 파악하고 그중에 이제 검찰은 뭐 했나, 법원은 뭐 했나 이런 부분들도 주 종합특검에서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 너무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사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두 분이 완전 전문 분야거든요. 네. 네, 요거. 징계와 관련해 갖고 전문 분야니까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정건 TF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9개월 만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네. 징계 권한이 있는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검이 절차에 따라 감찰위원회 열었고 어제 열었잖아요. 맞아요. 어제 다뤘잖아요. 네. 대검은 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직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정직. 예. 그러면서 이제 대검이 언론 공지를 띄웠는데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을 해서 대검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 성에는 안 찹니다. 어때요? 우리 곽수산 씨,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네. 곽수산 씨도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어제 이 공지 중에 턱 걸렸던 중에 하나가 대검에서 입장 낸 것 중에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에서 턱 걸리더라고요. 자백이 아니라 허위가 앞에 붙어야 되지 않나. 네. 허위 자백을 요구한 사실. 그렇지. 거기서 좀 턱 걸리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이제 증거가 워낙 많으니까, 이건 진짜 악질적인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허위 자백을 만들어내고 회유하고 겁박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점들이 많은데 네.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과했네 너가. 수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한 측면이 있네. 그리고 술 반입을 막 너가 시킨 거는 또 아닌가 보네. 관리소.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국민일보가 네. 요즘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 같은데요. 네. 대검 감찰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박성현 검사를 불러가지고 소명도 들었고. 들어줬어요. 근데 박성현 검사를 불렀는데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성현 검사에게 연어 술 파티 관련 질문은 아예 안 했답니다.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제대로 지금 박상현 검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심의를 했는가라는 지금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서민석 변호사하고 통화했을 때 누가 먼저 통화했어요? 뭐 이 정도 질문밖에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정황 증거주, 그러니까 정황을 보강해주는 증거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국민일보는 지금 그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연어 술 파티 네. 의혹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뭐 대검 감찰위원회 이제 감찰부장으로 많이 참여해서 요 장면들과 절차들이 전문가. 그냥 그려질 정도인데요. 일단 대검 감찰위원회 구성과 절차 진행 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불신들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현재 뭐 대검 감찰부장이든 뭐 총장 대행에 대해서 특검이 징계해달라고 할 정도이고 최근에 서울고검 4대4 결이 났다는 것도 있고 그죠? 4대4라는 것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에서 된 사람이 뭐 한 6명일 수도 있고 뭐 대충 그런 집단 추측이 퇴정 돼요. 부결시킨 거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4대4.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냥 표현으로 치자면 뭔가 재판에 허위 자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리한 부당한 불법 수사가 있었냐가 쟁점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판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러한 수사를 검찰 조직이 한다면 검찰 조직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잘 덜어내고 약간 그렇죠. 마사지한 느낌이 저봐. 들어요. 이 언론 누가 공지 봐도 자체. 그러네. 그래서 지금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5월 17일이 징계시효 만료일이에요. 만료예요. 아주 뒤늦게 진짜 임박해서 맞아요. 열렸어요. 이거 하다 안 자체도. 되니까 이제 하는 이게 거야.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공소 제기하는 거랑 비슷해서 실제로 징계 청구가 안 되면 이 징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할 때쯤 되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시가 지나서 지나버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독자적인 징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법이 개정됐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그 서울고검의 자료도 있을 거고 또 대검 감찰부 감찰 3과에서 작성된 회의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에 있을 텐데 기록을 좀 보시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때쯤 신속하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이 중요 감찰에 누락된 비인정 안됨으로 평가된 이런 사실들 있잖아요. 네. 뭐 과도한 반복 소환 뭐 이런 거 진술셈이나 실제 술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소홀 이런 말은 진짜 납득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징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얼핏 봐서 법무부 검찰국이나 이런 데 좀 안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보고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장관이 그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니 이게 감찰위원회에서 그렇게 내용을 해서 저기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또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심판 대상처럼 징계 대상처럼 그러니까 그걸 정한 것이지. 심의 대상이 이제 정한 거죠. 예. 여기서 자, 이제 봐봐. 이 뺀 대화가 거죠. 나는 일단은 너무 아. 불편한 게 뭐냐면 네.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그렇죠. 봐봐. 지금 몇 단계를 걸쳤냐. 지금 했지. 그 다음에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야 돼. 거기서 뭔 또 결론을 내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심지어 대통령한테 이거를 또 제청해야 돼. 와. 박상용이 징계 맞습니다. 요구입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신분을 법관에 준하 더 크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대검 보도자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이게 네, 이제 네. 법꾸라지들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 다 점이 컨펌된 보여서 거죠. 그러는데 화가 많이 대변인실 총장 대행. 보십시오. 뭐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자백을 요구한 사실. 네.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섞어 놓는 거예요. 통해서 그다음에 이게 덜 나쁜 직접 거잖아. 했다는 표현이 네. 없잖아요. 덜 나쁘잖아. 그다음에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그러니까 저렇게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서도 없이 조사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인서 안 쓴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좁혀놓은 거예요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문제잖아. 그렇죠. 기록도 남기지 않을 거면서 사람 자꾸 불러대고 한 자체가 문제인데 아예 계속 좀 띄워놔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 네. 사실은 이게 뒤에 거하고 지금 연결돼서 하는 말이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이 제공된 걸 방지하지 못한 거.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 이게 사실은 제일 나쁜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위에서 그거를 약하게 해놨잖아요. 그냥 편의를 제공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 이런 거는 그냥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줄여놔 버렸다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징계위원회에서 네. 아까 말씀처럼 이제 심판법을 한정해놨잖아요. 저걸로.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또 징계위원회 구성도 역시 검찰 편 드는 놈들이 있을 텐데 저걸로 이제 늘어져 붙는 거야. 이게 정직까지 할 일이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 놈들이 우리도 자백 받으려면 뭐 음식도 제공하고 했다 이런 거 아까 나왔다고 했잖아. 아니 안미영 검사가 이럴 때 아주 번개같이 나타나거든요. 나도 자백받기 위해서 탕수육도 시켜줬다.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글을 올렸고 이걸 또 조선일보가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뭘까지 노리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냐면 이게 검찰이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 사람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기소를 해. 근데 기소를 하면서 대충 해. 그래갖고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네. 이것도 지금 그런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구체적인 고까지도 의결을 하거든요. 모 신문 보도에 하면 정직 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직 1월부터 6월인데 그 중에 낮은 거죠. 이거는 해임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아마 국민의 눈높이일 거예요. 그렇죠. 정직 아니 2월. 이거는 진짜 악질적인 범죄인데 정직 2개월이란다. 네. 와. 이게 진짜. 일반 다른 공무원이나 사기업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업무 배제, 대기 발령 조치. 와, 심각하다 진짜. 되죠. 네, 그렇죠. 직무 배제는 네. 직무 배제는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진짜 악질적인 범죄인데 정직 2개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수 변호사님 말씀이 여기서 한 걸로 지금 머물지 말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원회를 장관이 다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빠진 부분 추가해서 징계위원회 넘기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왜- 않으면 저것만 넘어가니까.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록 가져다 놓고 과거에 무슨 뭐 박범계 장관처럼 이렇게 이 직접 청구할 지시하는 수도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절차를 좀 지키고 그 내용을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자문기구인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이거를 회부를 소집을 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국민도 훨씬 더 공감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또 뭐 보완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말장- 장관님이 선택하셔야 될 결국 사안이죠. 이거 당한 거야 우리가 말장난에. 진짜. 다들 야 드디어 징계된다 아마 이렇게 보셨을 그러니까 거라고. 그런 걸 이용한 거라고. 지난번에 이제 그 법정에서 무단 퇴장한 검사들에 대해서 부결시켜 버리고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하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하는 척하면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러니까. 기술을 써서 이 맞서 완전히 거예요. 그렇죠. 완 장난치잖아. 그 회의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돼 있을 거예요.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감찰부장, 감찰 뭐 예를 들어 이 부부